네, 혜라님,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품어도 그리고 숙청을 해도 당의 분열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혜라님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해야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은산철벽이에요. 왜냐하면 비명계를 품어도 계속 분란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럼 내분이 있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말이 많고 하나로 단합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공격할 거니까 두렵고 버리고 싶은데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방탄 정당이야. 그리고 에너지가 외연이 그만큼 축소돼서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완전히 버리게 되지. 방탄 정당으로. 그냥 사당화가 정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큰 거예요. 표는 얻고 싶은데 비명계는 버리고 싶고. 근데 버리게 되면 자기가 표를 못 얻어서 그렇게 되면 자기 정치 생명 끝나지. 두려워. 이 버림받을까봐 이 두려운 약자가 용단을 못 내리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돼. 죽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때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죽여야 돼. 네, 나는 참 불가능하다고 봐. 이제까지 좀 죽으라고 내가 그렇게. 사실은 자기의 권력 뒤에 숨지 말고 대선 끝나자마자 다 내려놓고 그냥 죄인으로 조사받고 아래로 떨어져서 그냥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 정치인 이재명의 목숨을 끊는다 하는 심정으로 해왔으면 지금쯤 기사회생했어 벌써.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강력한 1위 후보로 그냥 떠올랐을 거야. 근데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 안 죽겠다네. 너무 두려워서. 정치인 이재명의 목숨 내놓는 걸 두려워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집착하고 무조건 대통령 될 거라고 안 됐을 거야. 근데 대통령 안 돼도 좋아. 막판에 스퍼트를 하고 해서 대통령이 된 거지. 이재명처럼 칼을 갈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만큼 집착이 적었던 거야. 그래서 된 거야. 뭐 안 돼도 그만이야 하고 정치인 윤석열로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든. 그럴 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집착이 너무 세.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의 목을 내려놓겠다 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여야 돼요.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치르지 않고 자기가 아닌 딴 사람을 대표로 쓰면 그리고 자기는 그냥 뒤에 고문이나 물러나서 이렇게 멀찌감치 당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비명계가 누굴 공격하겠어. 자기를 공격하는데 공격 안 하고 저쪽에서도 그 타깃이 사라져요. 여당에서도 이제 총선할 때 계속 이재명 방탄 이거를 계속 공격할 거거든. 근데 그게 사라져. 봐라 지금 야당 대표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럴 때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그걸 왜 못해. 정치 고수들은 다 얘기할 걸 그렇게 하라고. 그것만이 살 길인데 그래야 총선에서 내년에 외연 확장이 돼서 야당이 살고 야당이 살아야 자기가 살아. 그치?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야. 두려운 약자가 또 그걸 하려고 하면.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렵거든. 자기가 정말 팽당하고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 딴 사람이 부활해서 그 사람이 당권 장악할까 봐 두려워. 그럴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망상이 뜰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버렸거든. 자기 아랫사람들을. 그치? 5명이나 버려갖고 죽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 버림받을까 봐. 믿지를 못해 사람을.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야. 이번에도 보니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줄 자기는 믿었을 거야. 가결된 걸 보고 역시 믿을 놈 없어. 배신감 느끼는 거야. 그래서 친명계도 믿는다고 하지만 못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을 혹독하게 그렇게 버렸어. 자기를 믿고 따랐던 부하를 다 버렸다는 얘기는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 자기한테 그렇게 잘하고 충성했던 부하를. 그래서 죽게까지 만드는 사람이라 친명계도 내가 권력이 있고 공천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날 따르는 거지 하면서 그 권력을 절대 안 내려놓는 속셈이 뭐야. 이들이 내가 공천권 없으면 날 버릴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랬으니까. 모든 애고는 자기가 한 대로 남들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날 배신했어도 내가 끝까지 믿었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내가 배신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배신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배신을 많이 하고 많이 버렸기 때문에 상대도 날 버릴 거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폭망이지.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 있잖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때 솟아날 구멍은 뭐냐면 내가 죽는 길이 솟아날 구멍인데 모든 애구들은 내가 살으려고 하니까 솟아나야 되니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는 그 살 길을 선택을 안 해요. 죽을 길로 가지.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는 죽을 길로만 계속 와왔거든. 점점 자기가 오명을 쓰고 지금 뭐 지지율이 제일 높다고는 하지만 그건 윤 대통령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야. 막상 대선의 레이스에 다시 돌입하면 옛날 같은 화력이 없어. 이미지가 다 버렸어. 자기를 정치인 이재명을 걸레짝처럼 만들었거든.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고 그걸 몰라요. 살겠다는 게 죽을 짓을 한 게. 그래서 아마 그 패를 선택하기가 근데 그걸 선택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기회지. 이번에 또 자기가 당대표에서 선거를 치르거나 비명계 다 내쫓고 친명계 중심으로 치르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또는 자기가 당대표로 하면서 총선 치르면 지게 되고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자,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자기가 버림받고 배신받고 그럴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약자 마음을 인정 못해서 정치인들이 다 똥벌 차는 거야. 마음 공부를 했어야 이렇게 두려운 약자가 가짜지 하는데 검찰도 봐라? 아니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기각됐어. 자기들이 보기에 검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분명히 구속해야 될 정도로 중범죄인데 야당 대표라고 봐줬어? 그건 안 되는 거지 하고 다시 청구해야 되거든. 근데 너무 두려움이 떠. 국민들이 또 지탄할까봐 또 질까봐.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졌다 할 때 진 열등이 약자 마음 떴거든. 그거 가짜인 줄 알아야 되거든. 소신껏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불구속 기소를 한대. 그러면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려. 국민 눈치 보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약자 마음이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진짜 지게 되는 거야. 근데 질질 끌려가고 별로 검찰이 화력을 발휘를 못해. 그렇게 강단이 있는 검사가 없나. 그따위로 해갖고 뭘 검사를 합니까? 옷을 벗으세요. 그따위로 하려면. 어떻게 나라에 결기 있는 검사 하나가 없어. 이재명 대표야말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데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고 고집을 꺾고 죽어야 될 사람은 고집 부리면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검찰처럼 죄인을 똑같이 평등하게 벌을 줘야 되는데 개딸이 무섭고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일부 국민이 무서워서 다른 국민 같아봐. 자기들이 그 구속영장 어떻게든 청구하지. 그걸 무서워서 떠는 그 약자 검찰 항상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약자를 인정 못하고. 이재명 대표의 고집도 그거야. 알고 보면 너무 두려워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는 인정 안 하고 국민한테 버림받을까봐 계속 그래서 버림받죠. 검찰도 이번에 그 약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로 눈치 보면서 기소 못하고 위험부담 지지 않는다고. 위험부담 안 지면서 인생 살려고 할 때 진짜 위험해지는 걸 알아야지. 이런 말 있죠. 예속담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딱 생각해봐. 너무 두렵지만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느끼면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두려우면 자꾸 두려운 길을 피해요. 에고가 살려고.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에고한테 속아서 지금 검찰이 똥벌 차고. 윤 대통령도 똑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라 망할까봐 두려워. 공산 세력한테. 그 약자의 두려움을 본인이 인정해야 되거든.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두려움 인정 안 하고 나는 강자라고 고집 부리니까 국민 앞에서 계속 센 발언을 하는 애구가 뭐예요? 나 약자인 거 들키지 않으려고. 그럴 때 국민이 얼마나 두려울지. 대통령이 부드럽게 얘기해도 두려운 법이야. 근데 세게 자꾸 발언하잖아. 오늘도 공사나 세력, 뭐 가짜, 허위, 선동 그런 얘기를 해서 국민을 두렵게 해. 자기 약자 다 버리고 세게 얘기할 때 강자를 하는 거거든. 강자를 왜 하느냐. 약자가 강자를 해요. 자기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 인정 안 하고 대신에 강한 척하는 거야. 그럴 때 국민이 다 두려워요. 국민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히 독재자로 보이는 거야. 자기만 독재자 만드는 거야. 외신에서도 압수수색 막 이러면서 독재자 이미지를 형성하잖아. 왜 강한 발언하고 왜 극한 얘기를 합니까? 범법자나 허위 선동 가짜 뉴스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니까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그런 거는 척결을 해서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부드럽게 저도 두려워요. 우리나라 잘못될까봐 이렇게 그냥 약자 마음을 그냥 써주면 국민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고 독재자 이미지가 안 생기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윤 대통령은. 그걸 고집 부리면 약자로 자기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자꾸 강자 쓰려고.
아우 나 정말 사실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무섭게 한 정권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박근혜 정권 사람을 200명 넘게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안 풀어줬어 박근혜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야. 잔인성이 살기가. 근데 말만 부드럽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율이 높잖아. 그건 배워야 돼. 윤 대통령은 괜히 말만 세. 사실은 두려운 약자가 너무 커서 자기 측근 하나를 못 잘라요. 경지를 못하고 자기 사람 하나를 내치지를 못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은 끊어야 되잖아. 그걸 끊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다 붙들고 있고 사람 하나를 못 내보내고 그리고 상대 압수수색만 많이 하지 전 정권 사람들을 몇 명을 넣었어. 뭐 그 윤 대통령 보고 뭐라고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이고 말만 세게 해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난 다 쳐넣었어. 일단 통계 조작 싹 다 집어넣었어. 그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야. 그리고 문서 위조하고 거짓말로 해서 보고하고 이런 사람들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인간이지 싹 다 집어넣어야 돼. 정말 가만 안 뒀어. 몇백 명 엮었어. 엄청 착한 줄 알아야 돼 이번 정권이. 근데 이번 정권의 문제는 뭐냐면 괜히 압수수색만 많이 하고 괜히 겁을 주고 공산 세력이 막 세게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때릴 때 내가 얘기하잖아. 아유 괜찮아 뒤로다 선량한 국민 무섭게 하면 안 되지. 괜찮아 팍 때려야지 뒤로. 그리고 앞에서는 부드럽게 도어 스태핑을 해야 된다니까 국민 여러분 하면서 부드럽게. 그리고 자기 수치를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가야 돼. 너무 슬퍼요. 우리 장모님이 그런 일이 있어서 국민께도 죄송하고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안 좋고 막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다 동정심을 가져. 약차 빛에 탁 떨어져서 나 같으면 너무 속상하면 앙앙 울겠네 국민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해. 그리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것들은 엄벌에 처해버려 그냥. 근데 내가 답답한 게 그거야. 윤 대통령이 왜 나와서 그렇게 센 발언을 해서 괜히 자기 이미지만 해외 외신까지 압수수색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게 하고. 쓸데없는 압수수색 좀 하지 마. 검찰은 등신처럼 이재명 대표 하나도 구속을 못 시키는 주제에 압수수색만 해서 괜히 있잖아 설레발만 치는 거야. 강자 이미지로 자기만 공포정치 한다고 그러고 실제 공포정치 한 게 뭐 있어.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죄명이 많은 사람을 아직까지도 구속을 못 시킨 검찰이야. 등신이지. 죽어버려. 그따위 결기가 없어갖고 그냥 허폰만 똥폰만 잡아. 수색만 하면 뭐해. 그렇잖아. 지난 정권 아무 수색도 안 하고 다 집어넣네 그냥. 한 200명을. 내가 보기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까지도 적폐청산 하면서 싹 집어넣는데 좀 보고 배워. 등신처럼. 검찰이 등신이야 이제 봤더니. 죄가 있는 사람도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못 줘. 그렇지 뭐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맨날 권력에 눈치 보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그거 티냅니까 지금? 등신같이 속에서 얼굴이 터져. 괜히 압수수색하고 강성 발언만 쏟아내지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봐. 지난 정권에 비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약자 인정하고 강한 척 하지 말고 그냥 국민 앞에서 그냥 약자로 떨어져서 같이 아픔 느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선 그냥 일벌 100개 해야 되잖아. 국가 기강을 흔든 것들. 아이고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강자인 척하는 약자인 거야 이번 정권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센 말만 하고 국민 앞에서 세게 말하면 어떡해요. 국민이 부드럽게 말해도 벌벌 떠는데 본인의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이런 거야. 아버지들 중에 큰 소리치고 자식들한테 험하게 하는 사람은 속의 약자가 되게 큰 거야. 실제 강한 사람은 부드럽게 해. 친구처럼 애기처럼 놀아. 되게 강한 사람은 그리고 실행력이 강하지. 실제 잘못했을 때는 아주 엄하게 벌어주는데 부드럽게 하고 타이를 때는 아주 부드럽지. 그게 안 통할 때 혼내주는데 그냥 그 뻥만 치는 그냥 폰만 잡는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들 보면 괜히 군기 잡고 괜히 무섭게 해서 자식들하고 거리만 벌리고 자식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는 법을 모르는 거야. 이번 정권이 그거 같아요. 자기 약자 마음 인정하고 국민과는 약자로 떨어지고 실제 일을 할 때는 아주 엄하게 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내 편 하나를 못 자르는 걸 보고 내가 알았어. 말만 세게 하지 상대한테도 세게 못한다는 거. 결과를 비교해봐. 지난 정권 때 몇백 명을 적폐청산으로 집어넣는데
전 정권에서 여러 가지 통계 조작하고 집값도 못 잡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근데 그냥 멀쩡하게 다 있지. 뭐 그렇게 집어넣었어? 바보 아니야? 이번 정권도 그냥 폰만 잡어. 종이호랑이야, 종이호랑이. 그리고선 그냥 전부 다 오명만 써. 왜 그렇게 할까? 약자 마음 인정 못해서. 여러분 약자 마음 인정하면 어떻게 됐냐? 평등한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평등하게 내가 폼 잡지 않고 내가 강자라고 유세 안 떨고 내 아픔도 인정하고 내 수치도 인정하고 이렇게 해. 하지만 진짜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아. 도사견은 짖지 않아. 애완견은 어때요? 무서우니까 짖는 거 앙앙 짖고 실제 물지를 못해. 힘이 못 써. 근데 도사견은 안 짖어. 가만히 있다 가서 꽉 물어서 죽여버리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판사들도 판사 힘내 이렇게 하고 나와갖고 손방망이 처벌해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 못해서 선량한 국민들 피해자 만들고. 한미일 공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막 정의로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약자 마음에. 그렇지. 자기가 약자라고 느끼니까 강자랑 연대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음 공부해야 돼. 저기 위에 대통령부터 아랫사람까지 전부 마음을 배워야 그걸 제대로 쓸 줄 아는 거야. 강자 약자는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마음으로 강자를 쓰면 쓸 수 있으면 강자를 쓰려면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지. 자기 약자 마음을 인정할 때 강자를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자 마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강자를 쓰지 그 인정을 못할 때 자꾸 강자 되려고 집착을 쓰지. 그건 강자 되는 길이 아니야. 자꾸 공조해 한미일 연대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야. 그렇게 연대하는 애고가 누구야? 내가 약자라고 느끼니까 연대하잖아. 그것 때문에 언젠가 약자 될 거야. 한미일 공조를 이렇게 했어. 미국이 태도 변화를 일으키고 일본이 태도 변화를 일으키면 어떡할 건데. 당연히 일으키지. 정권이 5년짜리인데 다. 안 그래? 그래서 그게 헛된 거야. 자기 약자 마음 인정하고 외부에서 받는 힘, 얻어온 힘은 내게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미국하고 일본 힘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이 약자는. 한미일 공조에서. 그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 힘이 날아가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건데. 약자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냥 자기 약자 마음 인정하면서 국민만 보고 국민 마음이 힘인 걸 알아야 돼. 미국하고 일본이 힘이 아니야. 국민의 힘이 힘이야.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충성을 다하겠어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그게 진짜 힘이고 그런 힘으로 나라가 일어서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주 약소국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일으켜서 새마을 운동 맨날 아침마다 청소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 못세 맨날 이거 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난 거야 경제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국민은 막 분열돼 있는데 나가서 외국에서 공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약자가 하는 짓이야. 마음을 중요시해. 박정희 대통령 마음을 얼마나 중요시했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알고 보면 그게 마음을 모으는 운동이야. 마음으로 우리 국민이 잘 살아보자고. 마음부터 모았잖아. 지금 정권은 어때? 이 지금 현대인들은 마음을 모으는 거 우습게 알아. 싸우는 거 우습게 알아. 이게 나라 국론이 분열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박정희 시대 어른들은 다 알았어. 마음이 중요한 걸. 그래서 새마을 운동할 때 지금 같으면 그렇게 청소하고 잘 살아보세 맨날 노래 부른다고 뭐가 달라져. 이러겠지. 말 안 들을걸 지금 세대는. 돈만 알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다 말 들었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마음을 모았단 말이야. 그걸 모아야 돼. 그게 힘이야. 그게 강자되는 길이야. 약자가 돼서 국민한테 저를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기꺼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나중에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주다 보면 국민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그럴 때 누구도 넘보지 못한 나라가 되는 거지. 아이고 한미일 공조에서 미국 일본 배신하면 어떡할 건데. 북한하고 중공하고 공조해서 그들이 배신하면 어떡할 건데. 전 정권이나 지난 정권이나 국민을 너무 무시해. 국민의힘이 최고인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쇼지를 해서 자기 사랑받으려고 했던 게 문제지. 진짜 통합시켰나? 더 분열시켰지.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온건하게 말만 했지. 마음으로는 그분 때부터 갈라치게 된 거고. 진심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약자 마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해야 돼요. 이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 마음 공부를 위해서 정치인과 국민 모두 마음 공부해서 약자 마음 인정해서 진짜 강자 마음이 될 때 우리나라가 그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